안녕하세요. 1월 16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로봇주들이 난리도 아니었죠. 어제 아침 방송에도 로봇주들의 구조적인 어떤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다. 그 시장에서 주요 수급 주체들의 그 강도 높은 매매 참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들이 올라갈 때 움직일 때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시가총액 볼륨이 올라오고 난 후부터는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시작하고 난 후에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볼륨이 어느 정도 컸다는 것은 시장 전체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의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시장에서 그 임팩트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편입한 펀드들과 편입하지 못한 쪽에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 편입하지 못했던 혹은 비중이 낮은 운용사들 혹은 자문사들, 외국인들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비중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중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종목들, 볼륨 작은 종목들 살 수 있을까요? 사기가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TF에 편입되어 있는 볼륨이 있는 종목들, 그들 종목들 중심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요. 그런 현상들이 어제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단 로봇주들 뿐만이 아니라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강한 것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죠. 그러고 나면 시차를 두고 후발주들, 가벼운 종목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에 의해서 시장에 있는 대중들이 순발주들, 많이 선제적으로 먼저 오른 종목들을 사기가 두렵거든요. 그러면 가벼운 종목들, 오르지 않은 종목들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시세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 초기에는 그렇게 급격한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죠. 올랐다가 반납하고 올랐다가 반납하는 과정들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점점점 더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결집, 직결 등이 이루어지면서 시세가 올랐다가 밀리는 구간에서 다시 올라버리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있는 대중들은 광분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선발주들이 밀려준다든가 후발주들이 탈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냥 단순 테마성으로 소멸이 되어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선발주들이 이미 시가총액 볼륨업이 됐죠. 2천억, 3천억대 있던 게 조 단위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면 당연하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패시브 쪽 안정적인 수급 구조, 수급 주체들이 매수하러 들어오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선발주들이 올라간 후에 후발주들이 급등해주고 그 과정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선발주들이 밀려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 어제도 그래서 수급 주체를 보면 국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2위가 로보티즈, 3위가 SPG. 그리고 그동안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던 엔젤 로보틱스가 드디어 이제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휴림로봇, 현대모백스, 로봇스타 다 로봇주들이 차지하고 있죠. 외국인들 매매에서. 국내 기관들은 어떨까요?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뭔가요? 특징은 바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드디어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0조를 기록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6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도 이제 4조까지 올라왔죠. 3조 9천억. 그러니까 로보티즈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갭이 한때 17배까지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17배까지. 그러던 게 지금 현재 2대1 수준으로 좁혀지고 있는데 2대1로 간다라고 계속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로보티즈 3만원대부터. 지금 벌써 이제 로보티즈가 얼마 전에 30만원을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어제 아침부터 나우 로보틱스가 한양 로보틱스 비상장사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가 그거죠. 재활 로봇.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저희 매매폴드에서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서. 근데 이제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들이죠. 시가총액대가 2천억대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3천억, 4천억, 5천억대로 볼륨업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다음 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어제 아침 방송에도 설명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밀려 올라간다.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어제 실제 주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 올랐고요. 로보티즈가 8% 올랐습니다. 그리고 SPG도 막판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 막 붙으니까 SPG도 오후에 그냥 쭉 붙으면서 11% 올랐죠. 그럼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가? 이제 선발주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보셨습니다만은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경쟁적으로 안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언제까지 사게 되냐? 끝날 때까지 사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전에 제가 로봇주 정리해서 방송해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보티즈 기준으로 로보티즈 41만 원 정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70만 원 이상 가격들을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로 가게 된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후발 로봇주들 어떻게 될까요? 후발 로봇주들 막 또 미친 늘뛰기를 하겠죠. 지금 현재 접근하기가 좀 편안한 종목들, 현재 로봇주 전체에서 접근하기가 좀 편한 종목들이 오히려 선발 로봇주들이 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가 오히려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 어제 급등했던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어제 종가가 37,500원인데 얘가 39,000원에 걸리거든요. 39,000원을 단기간에 넘어가기 힘들어요. 39,000원에 공방을 펼치다가 붙어주게 되면 얼마까지 열려있냐? 5만원까지 열려있습니다. 단기간에 한 20%. 그리고 최근에 로봇주들 움직임 보면 거침없이 전개되죠. 유로메카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저께 56,200원을 팔았는데 어제 밀리는 척 하더니 또 종가가 56,300원을 끝났는데요. 3일 만에 60%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지금 현재 반면에 선발 로봇주들 움직임 어떤가요? 최근 일주일 동안입니다. 얘네들은. 최근 한 달 동안 볼까요? 최근 한 달 동안 보더라도 현대무백스가 제일 급등했죠. 12,000원부터 28,000원까지 그냥 붙어버렸습니다. 얘도. 그리고 효림 로봇이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효림 로봇,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반해서 로보티즈 한 달 동안 마이너스 7%,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달 동안 플러스 12%, 남들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선발 로봇주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부담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접근하기 부담 없는.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움직이는데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가 안 움직이고 얘네들이 막 빠져요. 그럼 로봇주들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후발주들이 막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과정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가 다시 움직여주잖아요. 그럼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대장주들이 끌고 가고 후발주들은 밀어 올리는 그런 양상들이 현재 만들어졌고, 약간 투기적인 어떤 현상들도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은 이미 늦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로봇주들을 접근한다. 이거는 뭐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 매매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끊어치는 그런 구간인데, 후발주들 막 급등하잖아요. 막 갑자기 상한가 막 들어갔다가 또 확 밀려버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냥 추가적으로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이 지나고 다시 되감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접근하기 좀 편안한 로봇주들 중에서도 접근하기 좀 편안한 로봇주들, 평소에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매매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가 훨씬 편해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접근을 한다면, 그동안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어제 이제 새롭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젤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 없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움직이면 또 뭐가 움직일까요? 어제는 SPG가 따라 움직였지만 클로버도 같이 가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요즘 주식시장에서 뭐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세 상승장이라고. 근데 우리가 뭐 종목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몰라서 매매를 못 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목 다 알잖아요. 뭐 종목 몇 개 있습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임팩트 있게 시장 내에서 뭐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종목들이라고 해본들 다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 종목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대응의 영역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세장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대응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시간도 함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주말 동안에 뭐 또 재미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